일반적으로 퍼팅 스트로크를 이제 가르칠 때 그 첫 번째 이슈는 이제 스핀 레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스핀량이라고 하는데 이건 모든 그냥 플레이어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먼저 설명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보통의 그 방송 뭐 잡지책 유튜브 뭐 다양하게 골프를 가르치는 여러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들에서 대부분 퍼팅을 가르치거나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길게 밀라는 소리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한 3년 전에 논문도 썼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샘퍼시라는 이제 장치를 가지고서 회원님도 한 100여 명 스트로크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 한 80%가 굉장히 불필요하게 길게 스트로크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트로크를 또 딱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치냐면 원래는 그냥 거의 1대 1.5 정도의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길게 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멀리 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스트로크를 길게 하면 멀리 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스트로크를 하냐면 또 딱 이렇게 해서 늘어뜨려. 그러다 이렇게 투터치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퍼팅은 리듬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똑딱 이게 시계추 같이 올라가고 내려오는 거에 대한 이 타이밍 자체가 너무 다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딱 하고 늘어뜨리면 가장 거리감이 없는 스타일의 그 퍼팅을 하는 분이 그러한 형태의 리듬을 갖고 스트로크를 해요. 그래서 똑딱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뭐 그 지미 워커 같은 유명한 프로들이 갖고 있는 루틴 보면 그 선수도 이게 공 치기 전에 한 6번 정도는 홀 보면서 똑딱 이렇게 한 6번 딱 해주고 들어가서 똑딱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하는 그런 형태의 퍼팅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 메이저 플레이어들도 그 리듬하고 템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그런 리듬하고 템포에 대한 조정 안에서 이 스핀을 일정하게 컨트롤하는 부분 때문에 너무 불필요하게 길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분석한 분들이 보면 비율로 보면 어쨌든 백을 내가 10cm 뺐다 그러면 보통 한 15cm만 이렇게 팔로우스로 하면 되거든요. 임팩트 후에. 근데 보통 뭐 한 3배, 4배, 뭐 많게는 한 뭐 6배까지 이렇게 미는 사람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딱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장 길게 밀수록 퍼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퍼터를 이렇게 딱 끊어서 자꾸 이렇게 톡 이렇게 끊어 때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퍼터를 이렇게 끊어 때리면 약간 이렇게 가요. 어떻게 되냐면 그 제가 지금 굴린 공하고 이 두 번째 공하고 비교해 보면 얘는 굴러가는 속도 자체가 좀 약간 일정한 느낌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게 골프공이 자동차라 그러면 50km로 출발한다 그러면 50km로 계속 끝까지 가는 것 같은 그 굴러가는 속도가 눈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로크 할 때 공이 굴러가는 롤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이게 팍 끊어 때리거나 느슨하게 때리면 공이 어떻게 가냐면 이 퍼터가 그냥 수직으로 돼 있는지 많이 알거든요. 이 퍼터면에 여기다 로프트 앵글을 이렇게 체크하게끔 각도를 측정해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이 퍼터도 로프트 각이 한 뭐 4도 정도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퍼터도 한 4도 정도 이렇게 면이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쉽게 말하면 이 면이 누워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딱 끊어 때린다든지 하면 이 면에 누워 있는 각도 따라서 공이 어떻게 될까요? 약간 지면에서 떠서 날아가요. 그래서 특히나 유독 퍼터를 끊어 때리면 이게 공이 지면에서 약간 이렇게 붕 떠갖고 밀려요, 이렇게 공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밀리면서 이렇게 쓱 미끄러지다가 뒤로 돌다가 이렇게 앞으로 굴러가면서 통통통통 튀거나 뒤뚱거리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퍼팅에서는 스키드 현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퍼팅을 할 때 이런 스키드가 발생하면 퍼터를 굉장히 잘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런 연습용 매트에서는 사실 잘 못 느끼는데 필드에서는 그게 이렇게 스키드가 생기는 지점에 모래라든지 여러 가지 작은 그 장애물에 공이 이렇게 튀거나 통통통통 거리면서 방향이 이렇게 내가 정말 스트로크를 잘 하려고 해도 그것들 때문에 장애물에 걸려서 엉뚱한 데로 공이 이렇게 새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끊어 때리면 홀컵을 어떻게 지나가냐면 방향이 맞는데도 타고 그냥 깡총 뛰어 넘어가 버려요. 공이 자꾸. 아니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리바운드 한다든지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보통 이게 스핀 컨트롤을 잘하면 가까운 거리를 좀 세게 치더라도 이 공이 굴러가는 방향하고 낙차 방향이 일치해서 이렇게 톡 떨어뜨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이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롤 컨디션이 생기게 굴러서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서 톡 떨어뜨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퍼팅을 할 때 PGA 선수들 보면 1, 2m짜리도 굉장히 이런 형태로 세게 치는 것처럼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선수들이 치는 공들 자세히 보면 이게 롤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탑스핀을 잘 먹어서 이렇게 떼굴떼굴해서 톡 떨어뜨리는 그런 형태의 스트로크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선수들이 하는 토너먼트 코스에서는 하기 어렵고 그냥 일반적인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홀컵하는 분이 어떻게 하냐면 홀컵하는 이 기구를 가지고 이렇게 땅을 막 파가지고 확 이렇게 잡아 올리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스텐으로 되어 있는 홀컵을 넣은 다음에 깃대 꽂아놓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홀컵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한 다음에 확 잡아 올리고서 이제 거기다 홀컵 놓고 그냥 가면 문제는 땅을 이렇게 구멍을 낸 다음에 이렇게 잡아 올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면이 약간의 이렇게 융이 생겨요. 이렇게. 예, 그쵸? 화산 같이 된다고 보면 돼요. 화산처럼 이렇게 융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원래는 이렇게 나무판 대고 고무망치로 두드려가지고 평탄하게 작업을 해주시는 분도 간혹 있긴 한데 실제로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융이 생겨 있는 곳에서 이렇게 통통통통 튀게 퍼팅을 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공이 홀컵으로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자꾸 새 이렇게. 왜 나는 홀컵 앞에서 자꾸 옆으로 이렇게 흐르지? 뭐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원님들 중에 이제 그런 경험 많으신 분들은 아, 내가 약간 퍼팅의 그 탑스핀이 잘 안 걸리고 롤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나는 그래서 이게 이 마운드를 못 이기고 옆으로 샜던 거구나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융이 생겨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홀컵을 타고 올라가려면 이 마운드를 올라가려면 공의 구르는 이 컨디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탑스핀을 좀 잘 걸어야 된다가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이거 우즈가 과거에 전성기 때 어쨌든 우승을 많이 한 이유는 뭐 계속 우승하니까 드라이버의 그 장타율이나 아이언의 그린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서다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한 뭐 장타율이나 그린 적중률이 한 뭐 20위에서 30위권인데 계속 우승하고 랭킹 1위를 오래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 타이거 우즈의 퍼팅 스트로크를 봤더니 유독 다른 선수들보다 잘하더라는 거야. 네, 그래서 봤더니 타이거 우즈가 스트로크를 하면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 홀컵을 자꾸 지나가게끔 스트로크를 많이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보통의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 가령 이게 홀컵이다. 그러면 저기까지만 붙여야지 하고서 어떻게 치냐면 짧게 쳐요. 그래서 에이 짧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게 뻥 쳐서 반대로 갔다가 왜 이렇게 세게 쳤지? 살살 쳐서 다시 짧게 쳤다가 다시 뻥 쳐서 맨 처음에 했던 자리에 다시 와 있고 많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 일반적으로 퍼팅을 안정적으로 잘 못하는 분은 자꾸 세게 쳤다가 살살 쳤다가 세게 쳤다가 살살 쳤다가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퍼팅은 근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제가 레슨할 때도 1년 안팎으로 단기간에 싱글 치신 분들은 제가 공격적으로 하라고 계속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홀컵을 지나가게 하는 게 들어갈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항상 홀컵을 지나는 퍼팅 스트로크를 했다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스트로크 하는 게 두 번째 이슈예요. 그래서 저기를 지나갈 정도로 공격적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홀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맞춰서 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퍼팅을 할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하셔야 퍼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감이 빨리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한 3m 퍼팅 하는데 자 자신 있게 공격적으로 해보세요 그랬더니 뭐 진짜로 뻥 때려서 한 뭐 10m 이상 뻥 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쌍따봉 해줬어요. 잘했다. 예, 그렇게 하면 빨리 잘 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들은 성향을 막 꺾으면 안 되거든요. 그거 잘못했어. 왜 이렇게 세게 치는 거야?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퍼팅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선생님한테 배울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게 싹 붙여가지고 한 1cm만 짧아도 선생님이 배드퍼시라고 했단 말이야. 예, 근데
지나가면 다 굿펫이라고 강조하시고 그러길래 나중엔 저도 한 10m 이상 뻥 쳐봤는데 그 막 선생님이 저한테 쌍따봉 하면서 잘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쌍따봉이냐 이랬더니 그냥 홀컵을 지나가는 공격적인 스트로크를 한 거는 다 100점짜리야 라고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홀컵을 지나는 스트로크를 하는 것만이 그래도 100점짜리고 홀컵보다 못 미쳐서 멈추거나 미리 그 어떤 마운드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간다든지 이런 힘이 약한 퍼팅을 하는 것들은 다 그냥 빵점이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팅 자체는 아까 얘기한 대로 스핀 컨트롤을 잘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스트로크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 두 가지를 잘하면 뭐가 좋아질까요? 거리감이 좋아져요. 이 두 가지는 거리에 대한 이슈예요. 자, 이제 이 세 번째 이슈나 네 번째 이슈는 이따가 자세를 잡아드리면서 얘기할 텐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센터 밸런스 퍼터여도 완전히 직선으로 스트로크 할 수는 없어요. 이 퍼터가 초창기에 설계된 퍼터는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퍼터 보면 이게 지면에 놔보면 얘가 약간 비스듬하잖아요. 이 비스듬한 게 우리가 약간 숙였을 때 우리하고 거리 때문에 비스듬하게 제작한 걸로 알지만 원래 초창기 퍼터는 이게 거의 수직이었어요. 수직이니까 위에서 보고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얼마나 똑바로 잘 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싱글 플레이 하기 좋은 컨디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퍼터를 다들 너무 쉽게 하니까 이거를 꺾는 규정이 생긴 거야. 왜? 이거를 라이각을 이렇게 꺾어놔야 되는데 이거 수직으로 나온 퍼터는 시중에 안 팔아요. 예, 그럼 그건 이제 불법 무기니까 그걸 소지하면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이각도가 있는데 이 라이각을 만들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가 위에서 볼 때는 직선으로 움직이는데요. 이쪽 면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약간 밖으로 빠지는 각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약간 이 라이각으로 인해서 왜곡이 생겨요. 그래서 이 라이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시각적인 왜곡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내려봤을 때 퍼팅 자체가 약간은 그래도 라운드한 느낌이 필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퍼팅할 때 뭐 그런 경우들 많아요. 여기다 이렇게 공 이렇게 놓고서 요 사이만 지나가게 이렇게 스트로크 하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들 되게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 이 연습을 조금 그렇게 막 되게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 이유가 왜냐면 퍼터를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자꾸 미는 연습을 시키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직선으로 이렇게 미는 거 시켜보면 그분들 다 공이 자꾸 오른쪽으로 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약간 이 안에서 살짝 이렇게 라운드하게 움직이는 형태의 스트로크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라이각도 때문에 샤프트가 꺾여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숙여서 이렇게 라운드한데 말 그대로 그래서 클럽 헤드 페이스는 약간의 회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픈 스퀘어 클로즈해서 헤드 페이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둥글게. 그래서 헤드 페이스의 움직임으로 보면 약간 이렇게 라운드 타입이죠. 그래서 곡선이 되는 건데 이 곡선이 있는 안에서 헤드의 그 스팟을 기준으로 조금 더 큰 틀에서 보면 직선의 움직임이 보일 거예요. 그쪽에서 보시면 제가 움직일 때 그쵸?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뭐 가르칠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직선 같은 곡선, 곡선 같은 직선으로 퍼팅을 해야 된다 해서 이게 뭔 헛소리야 막 이랬거든요. 직선이면 직선이고 곡선이면 곡선이지 직선 같은 곡선이 뭐야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헤드 페이스의 그 라운드하게 움직이는 성질로 보면 곡선이고 전체적인 이 패스 디렉션을 보면 이게 약간 직선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좋게 하는 첫 번째 컨디션은 스트로크를 한 마지막에 헤드가 약간 클로즈돼서 끝나야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클로즈를 손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통에 회전을 주면 자동으로 발생하는 클로즈를 만들어야 된다가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스트로크를 할때 몸통으로 클로즈를 하는 안에서 하체를 원래 이렇게 움직이면 아무리 좋은 스트로크를 해도 방향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최대한 고정하고 상체만 가지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야지 똑바로 가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다리를 움직이면 엄한 대로 이렇게 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체를 고정을 잘 해야 돼요. 근데 하체를 고정해 가지고 스트로크를 해보면 이 등 쪽에 이렇게 약간 비틀리는 그 느낌이 생길 거예요. 이따가 해보면. 다리 안 움직이고 흉부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이게 꼬이는 느낌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등 쪽에서 그런 꼬이는 피봇을 느끼면
훨씬 더 똑바로 간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때 헤드에 약간의 그 몸통으로 만든 클로즈나 혹은 그 피봇을 느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잘 지키면 공이 똑바로 가요. 그래서 방향에 대한 이슈가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앞서 얘기한 두 가지와 지금 얘기한 두 가지가 퍼팅을 똑바로 올바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스핀 레이트고 두 번째는 공격적으로 스트로크 하는 거. 이게 거리를 좋게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이슈고요. 그리고 헤드 클로즈하고 그다음에 피벗을 느끼는 이 두 가지를 만드는 게 방향에 대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지켜서 하되 이 부분에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용이한 부분들을 하나씩 좀 디벨롭하기 위한 이론들은 이후에도 조금 더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종종 SNS에다 올리는 영상들 참고해서 나중에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퍼팅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 백타 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필드 나가면. 나중에 코스 나가서 18홀 이렇게 라운드 해보면 뭐 100개가 아니라 뭐 120타도 처음엔 칠 수도 있는데, 토탈 스코어가 100타인 사람이 이 라운드 중에 하는 이 퍼터의 총 토탈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보통 이 감이 없거나 세어보지 않은 분들은 본인이 라운딩 하면서 그냥 안 세어봤다 보니까 그래도 뭐 한 30% 40%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본데 100타 치는 분의 평균 퍼터 수가 보통 55개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55개 정도의 퍼팅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 100타 중에 55%가 퍼팅이에요. 예.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보통 50개에서 55개 정도가 백돌이의 퍼터 수예요. 그러니까 다들 내가 드라이버 잘못 쳐서 오비 나고 아이언 생크 나서 빗 맞아서 내가 오늘 드라이버가 안 맞아서 백타 친 거야, 뭐 아이언이 안 맞아서 백타 친 거야,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퍼터가 안 돼서 백타 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더 많이 있는 거고, 120타씩 치시는 분들은 한 65개 내외 퍼팅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50% 이상의 퍼팅을 또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희 같은 뭐 잘 치는 플레이어나 아니면 이제 일반 아마추어 싱글 플레이어들이 하는 뭐 70타 때 스코어를 기록하는 그런 이제 그 싱글 플레이어들이 하는 평균 퍼터 수가 보통 이제 28개, 30개 요 정도의 퍼팅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 퍼터 수의 한 40% 정도 이내로 퍼팅을 하는 게 뭐 저희 같은 이제 코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평균적인 퍼터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도리와 싱글 플레이어의 차이는 드라이버 샷의 거리도 좋으면 좋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이 퍼터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말 그대로 백돌이는 55%쯤 퍼팅하고 있는 거고 싱글 플레이어는 30-40% 정도대로 이 퍼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독보적으로 스코어에 대한 차이가 그래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기를 안아줄 때 자 이렇게 안아주진 않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못 안아주겠죠. 그쵸? 그래서 왜 오래 안아주려고 어떻게 해요? 팔을 몸에다가 약간 이렇게 붙이고 안아주면 조금 더 오래 안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퍼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우리 팔이 몸에서 멀어지면 이게 팔이 막 흔들흔들 거려요. 스트로크 할 때. 그래서 이 겨드랑이를 조금 이렇게 약간 붙이는 느낌을 가지고 악에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셋업을 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아이언 셋업 할 때만 해도 허리 이렇게 꼿꼿하게 세워서 이렇게 숙여서 했었잖아요. 퍼팅은 이렇게 숙이면 안 돼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퍼팅은 자 제가 꼿꼿하게 숙여가지고 이렇게 스윙 하듯이 몸통 움직여 보면 클럽 헤드의 라운드가 굉장히 커져요. 이렇게 맞죠? 네, C자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꼿꼿하게 하면 자꾸 이렇게 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라운드 때문에 발생하는 페이스 앵글을 컨트롤하기 굉장히 어려워져. 그래서 퍼팅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숙일 때 여기 그 명치급소라고 하죠. 이 몸 중앙 여기 흉부 가운데 쪽 여기를 약간 C자로 이렇게 쑥 집어넣어서 말아줘야 돼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제 등 쪽 보면 C자로 이렇게 굽어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등이 이렇게 웅크려지듯이 C자로 구부려야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아기한 뜻이 이런 동작을 취해서 C자로 이렇게 구부려 보세요. 네. 자, 그 상태에서 자, 아기 안아주듯이 이렇게 살짝 흔들어 주세요. 네, 네. 자, 이렇게 흔들어 줄 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도 해볼게요. 팔을 약간 들고 흔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뭔가 팔을 들고 흔들어 보면 팔이 뭔가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쵸?
근데 겨드랑이 이 팔꿈치를 여기 흉추뼈 바깥쪽에 이렇게 붙여놓고서 이렇게 흔들어 보면 손이 같은 각도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야.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다리는 어떻게 하냐. 다리를 이렇게 쫙 펴보세요. 숙인 상태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다리 펴고서 또 해보면 다리도 이래요. 그쵸? 그래서 다리도 여기서 움직여지지 않을 정도로 살짝만 힘 빼고 앉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냥 무릎만 살짝 앉아서 숙여서,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렇게 흔들어 줄 때, 자, 요대로, 자, 손을 요렇게 모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깨선하고 이 팔하고 이루는 오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요. 요렇게. 그쵸? 그래서 요렇게 움직일 건데,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웅크려서 이렇게 움직일 때 제가 뭘 하고 있냐면 이 흉추가 이렇게 회전하고 움직여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퍼팅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어깨만 쓰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팔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퍼팅하는 어르신들 되게 많거든요. 헤드가 막 이렇게 춤춰요. 왜냐면 얘가 붕 떠 있어서 흔들흔들거려. 그래서 어깨만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직선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분들은 퍼팅을 잘 하기 어려운 컨디션이라 보면 돼요. 이것보다 훨씬 더 팔을 겨드랑이 붙여놓고 어깨와 흉추를 쓴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퍼팅을 하실 때는. 그래서 퍼터는 어깨와 흉부의 이 회전으로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 학생들 중에 골격이 막 큰 친구들은 자, 우리 여기 세 번째 친구 잠깐만 와봐요. 우리 이 학생 스트로크 한 거 보여줄게요. 자, 이쪽으로 보고. 자, 아까처럼 아기 앉듯이 하고, 자, 조금만 숙여 볼게요. 그래서 흉추를 막 회전해 보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어깨 골격이 이렇게 큰 사람들은 이게 스트로크를 여기서 자, 이제 손을 모아서 이렇게 할 때 이 골격이 크니까 이 흉부 회전할 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본인이 어깨가 골격이 크거나 회전 반경이 조금 타이트니스가 심한 사람들은 자, 해봐요. 자, 여기서 자, 근데 이 팔은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이렇게 이 팔꿈치 안쪽이 정면 보는 것처럼. 그래서 손만 살짝 이렇게 모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더 많이 숙여볼게요. 네. 지금 거의 90도로 숙인 느낌 나죠? 여기서 손만 이렇게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어때요? 조금 더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해질 거예요. 움직여봐요. 자, 여러분들이 봐도 보이죠? 맞죠? 예. 그래서 본인의 그 골격 구조에 따라서 이 숙이는 각을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나는 유연성이 떨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골격이 크거나 유연성이 떨어질수록 많이 숙여서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근데 대신에 단점이 있어. 많이 힘들죠. 허리 아프죠. 예. 그래서 예, 허리에 막 파스 도배하고 연습해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본인이 내가 골격이 조금 큰 체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예, 조금 더 많이 숙이고 웅크려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숙이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움직이기 좋겠죠. 그러면 일단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체가 지나갈 공간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이 의미에서 이 골격이 큰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숙이고 웅크리는 거야.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마른 체형의 뭐 이게 학생들이나 이게 그 일반적인 마른 체형들은 뭐 그 정도까지는 숙이지 않아도 이게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흉추의 반경이 나오니까 그 정도까지는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셋업하는 거는 이렇게 아기 앉듯이 셋업하되,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여러분 팔꿈치 안쪽이 이렇게 정면 보는 쪽이죠. 자, 이 상태에서 셋업하고, 자, C파스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명치를 집어넣어서 C파스처로 수그리고, 자, 그 다음에 무릎을 쿡 해주고, 자, 그러면 이 상태로 아기 앉고 흔들어주는 거를 흉부 회전으로, 자, 5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제자리에 와서, 그 다음은 이 상태로 손을 모아요. 손을 모아서 살짝만 내려줘. 근데 여기서 이렇게 살짝 손을 모아서 내려줬을 때 본인의 이 팔꿈치 안쪽 면이 이 방향 서로 45도 정도로 이 방향으로 본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팔꿈치 안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바깥쪽으로 가지 말고 안으로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흉부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하는 느낌에서 손만 살짝 손만 여기 부분만 틀어서 모으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상태로 살짝 내려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렇게 움직여 보는 거를 연습하다가 이따 스트로크를 해볼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손을 이렇게 딱 모으면 이 손바닥이 서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선이 있죠. 이 선이 쉽게 말하면 제가 자, 이렇게 해서 제 몸에 붙여놓고 보면 자, 백스윙 하든 임팩트 하든 피니시 하든 이 선이 어디에 있죠? 내 몸 중앙만 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스트로크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나중에 퍼터를 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쉽게 말해서 배꼽에 꽂아놓은 것처럼 몸이랑 얘랑 같이 다니면 얘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일정하게 칠 수 있는 건데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오늘 집에 좀 늦게 가겠죠? 공 치우다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선은 이 퍼팅에 대한 이 기본적인 동작들 연습하고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을 다시 해볼게요. 셋업 했죠? 자, 스파스쳐. 자, 조금 더 숙여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약간 이제 90도에 가까운 인사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흉부회전 무릎 쿡 앉았죠? 그 다음에 흉추회전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그냥 다 자세 풀어볼게요. 자, 우리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우리 학생. 자, 네, 자, 직접 해볼게요. 자, 아기 앉듯이. 자, 셋업하고. 자, 스파스쳐. 그 다음 무릎 쿡. 자, 그 다음에 조금 크게 흔들어 볼게요. 5번만. 자, 시작. 하나, 둘.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죠? 네, 잘 보면, 우리 학생이 한 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달라요. 이게 패턴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 몸이 회전하는 거는 자, 숙여봐요. 그래서 숙였잖아요. 자, 이렇게 움직여야 돼. 머리 움직이지 말아봐요. 자,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자, 그럼 지금 머리 잡아놓고 흉추가 회전한 게 이 동작이에요. 그럼 반대로 돌아볼까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연속으로 혼자 움직여봐요. 흉추만. 하나, 둘, 하나, 둘. 엄청 힘들죠? 네, 맞아요. 정상적인 포즈라면 이 굉장히 작게 움직여도 이거 한 5분만 하면 이 친구 살 빠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까 우리 학생이 한 게 뭐냐면 숙여봐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몸이 흔든 건데 이게 사실 우리 몸이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인 게 이게 회전하는 거랑 착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의 회전의 패턴을 조금 몸이 잘못 인지하면 아까 스트로우 할 때처럼 이게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뭔가 얘를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실제 퍼터 가지고 할 때 그럼 자꾸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본인도 모르게 약간씩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약간씩의 그 움직임 때문에 나는 평생 똑바로 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자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윙하는 회전의 패턴이 잡아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흉추의 회전인 건데 사실 이게 돌아간 것 같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이게 몸이 일로 미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미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하고 미는 거랑 확실하게 몸을 회전하는 로테이션 커브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몸의 회전하고 잘못 인지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조금 쉽게 잡아드려 볼게요. 그냥 이렇게 서보세요. 자, 이 손바닥이 거울이다 생각하고 본인한테 딱 이렇게 직각으로 와 있게 해서 이 상태에서 자, 머리 잡아놓고 이렇게 회전하고 이렇게 회전해서 거울이 계속 자기 보게끔 해서 어깨만 이렇게 90도 가깝게 좌우 회전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깨하고 흉추가 같이 움직이죠. 이게 회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약간 숙여 볼까요? 자, 숙여서 무릎 쿡 누르고 똑같이 이렇게 회전해 봐요. 네. 느껴져요? 자, 그게 여러분들 퍼팅하거나 그냥 아이언 스윙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회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몸을 틀었다가 이렇게 다운스윙으로 들어가고 퍼터도 이렇게 해서 틀었다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우리도 모르게 예를 들면 지금 좀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지. 어때요? 예, 회전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예, 이거 그냥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거야. 예, 그래서 회전하는 패턴하고 잘못 인지되면 안 돼요. 자, 그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셋업. 자, 아기 한 뜻이. 자, 스파스 쳐. 무릎 쿡. 자, 스트로크 5번.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에 손 모으고, 자, 살짝 내려줘서 5번. 하나, 둘, 셋, 넷, 5. 오케이. 네. 그러면, 자, 이제 퍼터를 잡아볼 건데, 여러분들 지금 퍼터 자세히 보면, 퍼터의 정 가운데면이 평평할 거예요. 아래쪽보다. 맞죠? 거기는 뭐냐면 양손 엄지를 직선상으로 덮어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왼손 먼저 이렇게 얹어서 잡아보세요. 왼손을 얹어서 잡는데 저 보시면 이게 검지손가락 이게 펴고 있죠. 검지를 이렇게 펴보세요. 자, 외계인과 수신하듯이 자 이렇게 검지를 펴주시고 자, 이 검지 밑으로 오른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잡아주시고 검지가 여러분들 여기 약지하고 소지 사이에 올라와야 돼요. 이 자리에 이렇게 잡을 때. 자, 이렇게. 자, 저 보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수직으로 들고 있어 보세요. 조금만 더 모아요. 자, 최대한 손을 많이 모아서 이렇게 약지하고 소지 사이에 검지손가락을 올리세요. 네, 보이시죠? 잘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좀만 더 모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잡아주시는 건데 왼손 엄지도 평평한 면에 직선상으로 그냥 올려주시고 왼손 검지도 이렇게 약간 걸어주고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잡은 친구들 이렇게 몇몇이 두 손의 간격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벌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세계적인 그 퍼팅 스트로크의 그립에 대한 트렌드는 두 손이 이렇게 약간 완전 하나같이 이렇게 모을 정도에 가깝게 두 손을 가까이 최대한 모으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왜냐하면 손을 많이 모아줄수록 손이 좀 꽉 잡거나 힘을 주지 않더라도 견고해서 몸통의 포즈만 가지고 치기가 좋아서 이렇게 모았을 때 조금 더 최대한 두 손을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잡은 다음에 아까 포즈로 이렇게 숙여보고 자 우선 여러분들 하는 스트로크 사이즈는 여러분들 스탠스 어깨 넓이로 서 있는데 요 발폭만큼만 왔다 갔다 해볼 거예요. 숙여서 자 자세 잡아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아까 이 오각형 만들듯이 팔꿈치 이렇게 하고 있는 자세로 숙여서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양팔이 직선으로 펴져 있는 상태로 가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기를 벌려서 옆에 붙이고 더 숙여야 돼요. 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더 나오게. 자, 그럼 클럽 헤드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내밀었을 거 아니에요. 클럽 헤드가 여러분들 눈썹쯤에 온다 생각하세요. 숙여서. 예. 눈썹 정도의 클럽 헤드가 위치한 것처럼 조금 멀찌감치 있는 느낌으로 네, 숙여주시면 돼요. 자, 그 숙인 상태로 자 10번만 해볼게요. 스트로크를 천천히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자, 이제 난리 났어요, 다들.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 퍼터 헤드를 막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손목 움직이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몸통으로, 제가 아까 그랬죠. 이게 몸 중앙 향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난리 났어, 지금. 예. 자, 다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자, 이걸 좀 더 짧게 잡아서 본인 배꼽에 딱 붙어 있게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샤프트를 잡아요. 샤프트 쪽을 잡아서 숙여봐요. 자, 배꼽에 딱 닿아 있게 이렇게 숙여보세요. 자, 이대로 그냥 조금만 움직여봐요. 이렇게 몸통을 움직여봐요. 자, 샤프트 끝이 배꼽에서 벗어나지 않게 자, 손이 아니라 몸통을 움직여보세요. 잘했어요.